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재래시장 골목에서 4명의 사내가 피투성이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직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손에 새겨진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도요. 새벽 3시 반, 재래시장 후문 골목이었습니다. 희미한 보안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4명의 사내가 의식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죠. 첫 발견자는 고등학생 진우였습니다.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바퀴가 뭔가에 걸려 멈췄습니다. 진우는 처음에 취객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술에 취해 골목에서 잠든 사람들이야 흔하니까요. 하지만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 명은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어요. 뼈가 부러진 게 분명했죠. 다른 한 명은 입술이 퉁퉁 부어올라 얼굴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우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쓰러진 자들은 태식의 부하들이었어요. 이 시장에서 태식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상인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경찰이 왔다 갔지만 CCTV는 교묘하게 피해 있었고 부하들은 깨어나자마자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하지만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초점이 풀려 있었죠. 무언가를 받고 그것이 끔찍하게 두려웠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외부 조직이 영역 싸움 시작한 거 아니야? 누가 돈 떼이고 복수하는 거래.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떠도는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시장 귀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시장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였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아무도 코웃음 치지 않았습니다. 4명이 동시에 당한 흔적이 평범한 패싸움 결과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직감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시장 끝자락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는 호박죽 끓이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동이 트기 전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딸이 돌아온 지 이틀째였죠. 5년 만에 집에 온 막내딸 서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딸의 방문 앞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짜 돌아온 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말순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일어났니? 안에서 낮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엄마. 문이 열리고 서진이 나왔습니다. 잠을 푹 잤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서진 앞으로 말순이 아침상을 차렸어요. 노란 호박죽에 동치미, 꽁치구이, 시금치나물. 말순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아침상이었습니다. 말순은 딸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딸의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5년 전 집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손이었죠.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며 살았길래 저렇게 됐을까? 묻고 싶은 게 1000가지는 넘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서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죽을 한 국자 덮어서 딸 앞에 놓았어요. 말수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왜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는지, 손에 난 저 상처들은 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살아만 있으면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창 밖으로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서진의 귀에도 분명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바깥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요. 말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내가 낳은 딸인데 어딘가 달랐어요. 예전에 서진은 언제나 시끌벅적했거든요. 밥 먹을 때도 학교 얘기, 친구 얘기로 입이 쉴 틈이 없었죠. 지금의 서진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오래 있다 올라온 사람 같았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숨쉬는 방식도 달라져 있었어요. 서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장사는 요즘 어때요? 말순의 대답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뭐 그냥 그렇지 뭐.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5년 전 이 시장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시장 구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한밤중에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여러 가게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서진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어요. 방화 혐의가 제기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죠. 서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서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군대 가려고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군대. 네가 왜?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아, 제발. 너마저 잃으면 엄마는 어떡해?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어떤 말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수는 알았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떠났습니다. 서진은 해군에 입대했어요.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특수부대를 지원했죠. 여자가 특수부대라니 모두가 말렸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훈련을 버텨냈어요. 동해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을 죽이며 200m를 전진하는 수중 침투 훈련. 절반 이상이 포기하는 그 과정을 서진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서진아, 넌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밝혀야 할 게 있어. 갚아야 할 게 있고. 하지만 군에서 아무리 파고들어도 5년 전 화재의 진실에는 닿을 수 없었어요. 결국 찾지 못한 채 전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죠. 서진은 호박죽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 같이 나가도 돼요? 말순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서진이 가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말순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말순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가게로 향하는 길은 시장 골목을 2번 꺾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죠. 하지만 그 짧은 길이 서진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좁은 통로를 걸을 때마다 상인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거든요. 저기 누구야? 말순이네 막내딸 아냐? 수군거림이 등 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못 들은 척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장교까지 달았다면서 결국 그만뒀대. 백수로 내려온 거지 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군에서 배운 건 많았지만 그중 하나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말순이 녹이 쓴 철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오래된 철문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반찬 쇼케이스 몇 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지각색 반찬들로 가득 찼던 그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었죠. 냉장고 문짝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고장난 부분을 임시로 막아둔 게 분명했습니다. 천장 형광등 하나는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들떠 있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 속 가게와 비교하면 훨씬 좁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5년 전만 해도 이 가게는 시장에서 손꼽히는 반찬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죠.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지?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담긴 체념이 서진의 마음을 후볐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냉장고 손잡이에 낀 기름때를 손가락으로 훑쳤어요. 손끝에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온 어머니. 서진은 그 세월의 무게가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창고 좀 볼게요. 서진이 가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진 양품과 깨진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게 분명했죠. 그리고 벽면, 빨간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이자 내놔. 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서진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뒤따라 들어오다 멈칫했어요. 딸의 시선을 따라가다 벽면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 반쯤 전에 별거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동네 양아치들이 장난친 거겠지.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이라는 걸 서진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궁하면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오후가 되자 가게에 손님 몇 명이 들렀습니다. 대부분 60이 훌쩍 넘어 보이는 단골 어르신들이었어요. 말순과 오랜 세월 정을 나눈 분들이었죠. 아이고, 말순 씨 딸이 왔구먼. 어머나, 이쁘게 컸네. 얼굴이 아버지 닮았어. 어르신들이 서진을 반겼습니다. 서진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반찬을 담아주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레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요즘 장사 좀 되세요? 에이,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시켜 먹지. 누가 시장까지 와. 그래도 말순 씨가 제일 독하게 버티는데. 독하면 뭐해. 몸만 축나지. 그러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이가 또 왔다 갔다며. 그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 그 이름이 오가자
어르신들의 눈빛에 불안이 어른거렸어요. 목소리는 더 작아졌고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체 태식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다들 저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어르신들이 떠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응. 태식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말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반찬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냥 이 시장에서 상인회 이사 노릇한다는 사람이야. 말순이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서진은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굳은 등판을 바라보며 이미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인회 이사라고? 그런 사람 이름이 나왔다고 다들 벌벌 떨진 않아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진은 가게 밖으로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이 곳곳에 보였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유리창마다 폐업 정리, 권리금 상담 같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어요. 서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은 활기가 넘쳤거든요. 사람들 웃음소리,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 모든 게 가득했었죠. 지금은 마치 유령마을 같았어요.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자리였어요. 새벽에 태식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던 곳. 지금은 흔적조차 없었지만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았던 그 시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4명의 건장한 사내가 동시에 쓰러졌어요. 한 명은 팔이 꺾이고 한 명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죠.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면 눈에 띄지 않는지, 군에서 수없이 했던 정찰이었어요. 그러다 시장 외곽에 문 닫은 당구장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그 건물을 지켜봤어요. 저기가 태식 부하들의 아지트구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엄마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서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적당한 때가 오기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재료 상자들을 옮기고 깨진 바구니들을 치우는 중이었죠. 그때 가게 앞에서 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검은 제네시스 2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차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여러 명이 우르르 내리는 발소리. 서진은 창고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트레이닝복 차림에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팔뚝에는 문신이 삐죽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느긋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편의점 캔커피가 들려 있었죠. 저 남자가 태식이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부하들을 거느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오는 건 우두머리밖에 없으니까요. 가게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안쪽을 살폈어요. 말순이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 있었어요. 숨소리마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말순 씨, 오랜만이네. 태식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이 가게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태식은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냉장고, 때 묻은 쇼케이스, 금간 바닥. 그 모든 것을 살피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가게가 많이 쪼들려 보이네. 태식이 쇼케이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찬도 얼마 안 남았고. 손가락으로 쇼케이스 안에 나물 반찬을 톡톡 튕겼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욕이었습니다. 말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저 두 손을 앞치마에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죠.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태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상인회비 밀린 거 이자까지 쳐서 한 방에 정리하면 서로 깔끔하다고. 그건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신히 짜낸 말이었습니다. 여유가 얼마나 더 필요해? 태식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부하들이 슬금슬금 가게 안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등 뒤에는 벽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전부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가 제 인생이에요. 태식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말순 씨, 시간이 곧 돈인 거 알잖아. 태식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시장 다른 가게들은 벌써 다 접었어. 마지막으로 버티는 게 여기야. 그 말에 말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걸어 나왔어요. 앞치마에 들기름이 묻은 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엄마, 창고에 있던 참기름 병 다 옮겼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러고는 태식과 부하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요. 태식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야? 제 딸이에요. 말순이 급히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려왔어요. 태식은 서진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날씬한 체격에 평범해 보이는 인상. 하지만 태식의 눈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서진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마디마디에 새겨진 거친 세월의 흔적. 보통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밖에서 고생 좀 했었나 보네. 태식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녔어요. 이제 엄마 좀 도우려고요. 태식의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효년에. 그 말투에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이 손가락을 까딱했어요. 그러자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죠. 그 사내가 쇼케이스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어요. 쾅! 쇼케이스가 발에 걷어차였습니다. 반찬통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고춧가루 양념이 바닥에 튀었고 스테인리스 대야가 굴러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말순이 비명을 삼켰어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려는 것을 서진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팔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식은 빈 캔커피를 쇼케이스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커피 찌꺼기가 유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줄게. 태식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 정리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안 그러면 5년 전 야시장처럼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5년 전 야시장.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화재, 그 불길, 그 밤, 설마.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식은 돌아섰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랐고 검은 제네시스들이 배기음을 울리며 떠나갔어요. 가게 안에는 쏟아진 반찬과 뒤엉킨 대야들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것들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30년을 지켜온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심정.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서진이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가 치울게요.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서진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 힘없이 풀어진 손. 그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서진은 말없이 쏟아진 반찬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양념 국물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태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5년 전 야시장처럼.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자백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찾았다. 5년 동안 쫓던 진실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들, 그 불을 지른 놈들, 바로 저들이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든 뒤였죠.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녹초가 되어 일찍 누우셨습니다. 서진은 옷장 문을 열었어요. 맨 안쪽 가장 깊은 곳. 거기에 검은 더플백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다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진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냄새였죠. 안에는 검은 전술 장갑이 있었습니다. 경량 조끼도 있었고 군번줄도 있었어요. 2번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장갑을 꺼내 들었어요. 천천히 손에 끼워 봤습니다.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는 감각. 5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다리 빌라 옥상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장갑을 낀 손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 전 서진은 해군 특수전전단에 입대했습니다. UDT,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받는 곳이었죠. 동해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을 죽이며 200m를 전진하는 수중 침투 훈련. 물속에서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감각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절반 이상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버텨냈어요. 근접 격투 훈련도 있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상대를 제압하는 건 근력이 아니야. 타이밍과 정확성이야. 5초 안에 끝내라. 서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죠. 야간 침투 훈련에서 서진은 두각을 나타냈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능력.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표에 접근하는 기술. 서진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교관이 서진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넌 유령이야. 흔적을 남기지 마. 소리도, 그림자도. 고스트. 그게 서진의 별명이 됐습니다. 훈련을 함께 봤던 동료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서진아, 넌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여자가 UDT라니 미친 거 아냐?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밝혀야 할 게 있어. 갚아야 할 게 있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군에서 아무리 파고들어도 5년 전 화재의 진실에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죠. 저녁 후 서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전투복도, 무기도, 고스트라는 이름도.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진은 장갑을 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맹세를 깨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서진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5년 만에 맞는 작전 전야의 공기였습니다. 서진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골목 사이를 누비며 시장의 지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었어요. 시장 외곽에 문 닫은 당구장 건물. 태식의 부하들이 모이는 아지트였죠. 2층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화투 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건물 옆 비상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안을 살폈어요. 사내 5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계는 허술했죠. 자기들이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5명의 사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숨만 붙어 있었죠. 서진은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야구 모자를 벗자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이라 긴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어요. 이틀째 밤, 사흘째 밤. 서진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는 태식의 부하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이 와도 목격자는 없었고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장 귀신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졌어요. 또 쓰러져 있었대. 이번엔 3명이래. 대체 누가 그러는 거야?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골목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안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해 맞서고 있다는 사실. 그게 숨죽이며 살아온 상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서진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골목 한쪽으로 서진을 이끌었습니다. 밤마다 돌아다니는 거 아가씨 맞지? 서진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젊었을 때 군에 있었어. 해병대. 노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람 몸 쓰는 방식은 눈에 보여. 아가씨 발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조심해. 태식이가 혈안이 돼서 찾고 있어. 알아요.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위에 더 큰 놈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태식이는 그냥 말단이야.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더 큰 놈?
고마워요, 어르신.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태식이 시장 전체에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내일까지 그 귀신 안 잡히면 가게들 싹 쓸어버린다. 상인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서진은 태식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부하 8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씩 제압했어요. 의식을 잃은 사내들이 바닥에 쓰러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태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야 너? 서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태식의 목덜미를 낚아채 책상 위에 내리꽂았어요. 쾅!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손 떼.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태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귀신 같았죠. 알았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그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스트가 돌아왔습니다. 태식이 잠적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고 닫혔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죠. 말순의 가게에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말순 씨,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러게요. 그 귀신 덕분이에요. 상인들은 정체 모를 귀신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박 노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위에 더 큰 놈이 있어. 태식이는 그냥 말단이야.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대형 승합차 5대가 시장 입구에 줄지어 섰습니다. 서진은 가게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용역 깡패들. 태식의 부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덩치도 눈빛도 완전히 달랐어요. 훈련받은 사람들 특유의 움직임이 보였죠. 그 무리의 중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흰 머리에 고급 양복,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 서진은 그 이름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태식이가 꼬리를 내렸다고? 강 회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흥미롭군. 그 딸이라는 애 얼굴 한번 봐야겠어. 서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 회장이 데려온 건 시장 건달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문 용역 업체 직원 25명, 전직 특전사 출신, 경호원 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시장 한복판에서 선언했어요. 이 시장 부지 전체 내가 인수한다.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열흘 안에 안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겨우 되찾은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박 노인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평소의 꼿꼿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할 얘기가 있어. 둘은 골목 한쪽으로 갔어요. 5년 전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 회장 쪽에서 손을 썼다는 얘기가 그때도 떠돌았어.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는 없어. 하지만
그때 불탄 가게들 전부 재개발 반대 서명에 이름 올린 상인들이었어.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가씨 아버지도 그 중 하나였고.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간 쫓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방화였어요. 재개발을 위해 사람을 죽인 거였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 순간 시장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역들이 시장 입구를 막고 상인들을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들이닥쳐 물건을 부수고 있었죠. 서진이 달렸습니다. 말순의 가게 앞에 용역 3명이 서 있었어요. 여기가 그년네 집이지? 나와. 한 놈이 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 아파요. 말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엄마한테서 손 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용역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현이? 맛 좀 볼래? 40초. 3명의 용역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관절기와 급소 가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쓰러졌죠. 시장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귀신 같았어. 서진이 쓰러진 용역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한테 전해. 오늘 밤 내가 찾아간다고. 그날 밤 서진은 강 회장의 외곽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별장에는 경비원 15명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계였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간 침투, 하나씩 제압하며 전진했어요.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고스트답게. 강 회장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덩치 큰 사내 둘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전직 특전사 출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서진도 상처를 입었어요. 입술이 터지고 옆구리에 충격이 왔죠. 하지만 결국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걷어찼어요. 쾅! 안에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부하 4명. 5분 후 강 회장만 남았어요. 서진이 강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5년 전 야시장 화재.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지?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 5년이나 됐는데. 우리 아버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어. 강 회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침투하면서 부하들의 대화를 녹음해둔 거였어요. 5년 전 야시장 건 회장님 지시였잖아. 그때 죽은 놈 딸이 돌아왔다며? 어디서 군바리 짓 좀 했다고?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노인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새벽녘 강 회장과 용역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5년 전 화재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서진은 상처투성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엄마. 다 알고 있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만 봐도 편한 데 있던 게 아니라는 거. 서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열이었어요.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죠. 며칠 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일했어요. 검은 더플백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고스트는 사라지고 한서진만 남았어요. 손에 새겨진 흉터는 여전했습니다. 가슴에 남은 기억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곁에 있었고 돌아올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년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쫓았던 서진. 그녀는 결국 어머니를 지켜냈고 진짜 적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싸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서진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